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주입니다. 방금 그 3.1절 99도를 맞아가지고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죠, 국본이 주최한 그 태극기 집회 연설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이셨습니다. 그야말로 구루문의 모을집, 운집했다, 말 그대로 운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저희 일행을 만나기 위해서 1시 정도에 그 프라자 호텔 로비에서 이제 일행을 만나가지고 태극기 집회가 1시 반에 그 대한문에서 열리는 그 태극기 집회는 1시 반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1시에 나오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 대한문 집회에서 그 국본이 주최하는 그 모임에는 이른바 그 보수우파 시민 단체들이 ROTC 출신 분들, 그분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참가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프라자 호텔을 나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지난번 그 탄핵 작년 12월 그리고 1월, 2월 그때를 방불케 하는 그 인파가 이미 그 서울시청 앞에 그리고 그 건너편, 그러니까 그 프라자 호텔에서 그 대한문 쪽으로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대한문 앞에 그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단에서 저쪽 그 서울 시민, 서울시, 옛날에 그 서울 시민회가 아니죠. 그 서울시 의회 그 건물, 뭐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시력이 뭐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주 뭐 개미처럼 사람이 보일 정도로 꽉 찼어요. 그 오른쪽으로는 서울시청에서 그 서울신문 그 프레스센터 앞에까지 사람들이, 그야말로 태극기 시민들이 꽉꽉 찼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그리고 그게 무슨 동원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관광버스가 보이지 않아요. 전부 다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걸 문재인이가 봐야 된다. 정말 소름이 끼치, 소름이 끼치. 틀림없이 그 무슨 경찰이나 또는 국정원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그 동영상을 아마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문재인 씨, 대통령 문재인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여론조사 나오던데 그 여론조사,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 대한문 앞에, 서울시청 앞에 그 운집회에 있는, 정말 새카맣게 운집회에 있는 거기에서, 그 운집의 현장에서 과연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 그 여론조사 기관들, 완전히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들, 어지간히 틀리하죠. 어지간히.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의 지지도가 11%였는데 어떻게 해서 선거가, 대선에서 24%가 나왔냐. 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뭐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건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 쓰레기. 죄송합니다. 연설하느라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이 대한민국 언론이 촛불 시위 때 그 산정했던 그런 그 계산법이라면 이건 뭐 200만, 300만이라고 뻥을 쳐도 되는 그 대한문하고 서울시청 앞에 모인 그 숫자만 놓고 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연사에서 그 연단위에 이제 올라갔는데 정말 소름이 끼쳐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저쪽 그 서울시청 그 이 본관, 현관 그 더 끝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연설할 때 거기서 태극기 흔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따가 제 연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실 상당히 냉정한 사람인데 그 울컥해가지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이렇게 1년 이상 감옥에 처박아 놓다는 표현이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30년 구형. 이건 뭐 무기징역 이상이죠. 문재인 씨의 그 의중이라는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감옥에서 그냥 자연사할 때까지 나오지 말고 있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잔인한 처사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지금 어떻게 폭발하고 있는가. 이건 가히 3.1절 밀란입니다. 밀란. 그게 밀란이죠. 그게 밀란이에요, 그게. 촛불들이 과연 몇만이나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 광화문 북단, 광화문 사거리 그 북단에 모인 건데 정말 몇만이 왔길래 그걸 100만이라고 사기친 겁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거기에 막 현혹돼서 부하내동하고 말이죠. 애들 데려가고. 그 대한문 앞에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그 조작, 그 가공, 왜곡, 편파보도 하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언론이 그 대한문 앞에 어린 아이들, 청소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이건 밀란이에요, 밀란. 그 엄청난 인파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보니까 완전히 그 희화하는 요즘 정말 싸가지 없는 자가 하는 방송이 있죠. 거기에서 무슨 개그우먼이라고 해서 나오는 그 여자가 완전히 태극기 집회를 희화하는 그런 프로를 또 하더군요. 근데 그것을 또 이제 다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보고 분노할 필요 없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보수 우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 지금 완전히 희롱하고 조롱하고 희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씨도 지금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김여정하고 밀담하고 김영철하고 극비회동 밀담하는 거고 그 내용 발표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인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스타디오에 돌아와서 여의도 스타디오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를 타고 프라자 호텔에서 나와서 이제 이 한국은행 쪽으로 가는데 서울역에서 대한애국당이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앞에 선발대가 그 한국은행 앞으로 이제 오더군요. 저랑 이렇게 조우를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가 이어져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역 앞으로 해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이제 이제 한국경제 앞에 염천교 쪽으로 해서 이제 만리동으로 넘어오는데 정말 끝이 없는 인파예요. 끝이 없는 인파. 대한애국당의 그 조직력과 그 기동력, 그 단결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런 정당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뭐 청계천에서 홍준표가 열었던 그건 비교도 안 돼.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국회의원 의석을 지금 100 몇 석입니까? 17석입니까?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정당이 그 정도 한 10,000명 왔을까요? 정말 서울역 앞에 모인 그 태극기 시민들 숫자들, 이야 정말 아니 끝이 없더라. 끝이 없어요. 그냥 그 한국은행 앞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쭉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와서 거기 서울중앙우체국,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우체국을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쭉 서울역 쪽으로 가는데 왼쪽에, 이야 정말 장관이더군요. 1987년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때 무슨 서울역에 뭐 100만이 모였다. 그게 100만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87년 6월 때 제가 그 기자인데, 그때 봤던 서울역 앞에 모인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민심이 어느 수준인가? 문재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처사, 30년 구형, 그리고 북한과의 내통,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끔찍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대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오늘도 이 태극기 집회를 희화화하는 그러한 기획을 하고 낄낄거리고 대한민국 공중파 방송에서 희화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싸가지 없다는 표현 이상으로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참 글을 쓰고 방송을 하는데, 이건 뭐 싸가지 없다. 대한민국 언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 제가 몸담았던 대한민국 언론,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 과연 이 싸가지 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꼭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오래 살 겁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 뵙게 된 많은 참 우리 시민들이 저한테 건강하셔야 된다, 오래 사셔야 된다, 이런 안부의 말씀을 참 신신당부하시던데 저 오래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설한 내용 잠시 후에 보시죠. 윤창중 칼럼스당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슘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슘.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여기 대한문 서울시청 서울역 광화문 일대에 100만 명의 태극기 시민들이 운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문재인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의 탄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중심 세력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해서 지킨 대한민국의 전자르크입니다, 여러분!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문재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음모를 막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가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가 이석기 일당을 구속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느 누가 개성공단을 철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좌계와 세력의 절퇴를 가했기 때문에 그들의 역습을 받아서 억울한 탄핵을 당했고 구속이 되었고 30년의 구형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과 해외 동포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권자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찬탈한 문재인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서울 구치소에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결코 공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남침의 교수이며 대한민국 공산화의 교수인 김일성, 그 김일성의 손녀인 김여정,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살아있는 독재자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만나서 비밀 회동을 했고, 김영철과 만나서도 비밀 회동을 했지만 과연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이가 왜 그 비밀 회동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은 평화협정 체제를 말합니다. 평화협정이란 무엇이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것이 문재인의 통일 방안입니다,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입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이 됩니다, 여러분. 1973년 미국과 월맹이 평화협정을 맺고 주월 미군이 철수된 지 3년 만에 월남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여기까지 산업화를 성공시킨 산업화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력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고 이러한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개소리를 하느냐? 왜 건국절이 1919년이라고 말하느냐? 건국회가 그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고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정치 보복을 가하고 있는 가장 악랄한 좌익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좌익 독재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통포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서는 손 하나 대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재인이 이명박 박근혜의 씨를 말리고 있겠습니까? 보수파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앞으로 20년 30년 좌익 정권을 연장하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같은 진실을 알고 우리의 손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북, 친북, 반북, 반미,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투쟁에서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위대한 정치학자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싸우다가 패배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으나 싸우지 않고 굴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저들의 공산에 맞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에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토대를 만든 3대 세계적인 금잡탑을 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저 공산 세력, 저 종북 세력, 저 반미 세력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전선에 저 윤창중이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